여러분,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상처가 났을 때 그냥 약국에서 빨간 약 사서 바르고 끝내시죠. 사실 60대 이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젊은 사람 상처관리법이랑 60대 이후 상처관리법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대하시면 작은 상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왜 60대 이후 상처는 더 위험한지. 둘째,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잘못된 상처관리법. 셋째, 올바른 상처 처치 순서. 넷째,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것만 기억하셔도 작은 상처가 큰 고생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71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텃밭을 가꾸시다가 도구에 손을 베셨어요. 작은 상처였거든요. 약국에 가서 빨간 소독약 사시고 집에서 알코올 솜으로 닦으신 다음에 그냥 붕대 감고 공기에 말리셨습니다. 건강하던 시절에 늘 하시던 방식이었거든요. 별거 아닌 상처니까요. 그런데 사흘 뒤부터 상처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열도 나고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가셨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봉화지겸입니다. 피부 감염이 깊이 번진 거예요. 할머니는 이해가 안 가셨어요. 젊을 때는 이보다 더 큰 상처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젊은 피부는 두껍고 탄력이 있어요. 같은 충격을 받아도 잘 버팁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피부는 달라요. 얇아집니다. 피부 속 콜라겐이 줄어들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기름샘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은 충격에도 훨씬 쉽게 찢어지고 훨씬 깊이 다쳐요. 마치 새 종이는 잘 안 찢어지는데 오래된 종이는 살짝만 건드려도 찢어지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상처가 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거든요. 혈액이 상처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균을 처리하고 새 세포를 만들어내요. 혈액순환이 나쁘면 이 모든 과정이 느려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요. 젊을 때는 작은 세균이 들어와도 몸이 금방 처리했어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처리 속도가 느려서 세균이 자랄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더 나쁘고 면역 기능도 더 약하고 상처가 훨씬 오래 가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발에 생긴 작은 상처 하나가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것들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흔한 실수는 알코올로 소독하는 겁니다. 약국에 가시면 알코올 솜이 있잖아요. 그거로 상처를 닦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살균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아요. 살균은 잘 돼요. 하지만 알코올은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치료하는 우리 몸의 세포들도 같이 손상시켜요. 상처가 나으려면 새 세포들이 와서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알코올이 그 세포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60대 이후 피부는 이미 건조하고 약한데 알코올로 닦으면 더 건조해지고 더 약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피딱지를 억지로 떼는 겁니다. 피딱지가 보기 싫고 불편하시죠? 그래서 떼어내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피딱지는 상처의 지붕이에요.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새 피부 조직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억지로 떼어내면 새로 만들어지던 조직이 같이 떨어져 나가고 상처가 처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세균이 들어올 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실수는 공기에 말리는 겁니다. 상처는 공기에 말려야 빨리 낫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현대의학에서는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해야 더 빨리, 더 예쁘게 낫는다는 게 밝혀졌어요. 공기에 말리면 상처가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새 세포가 자라기 어려워지거든요.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상처 처치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깨끗한 흐르는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상처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세척이에요. 흐르는 깨끗한 물로 상처 부위를 충분히 씻어내세요. 이물질이나 흙, 세균들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소독약보다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피딱지 제거와 살균입니다. 상처에 이미 피딱지가 생겨서 굳어 있다면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녹여내세요. 과산화수소는 살균이 목적이 아니라 피딱지를 부드럽게 하는 용도예요. 시익 하는 거품이 올라오는 거 보셨죠? 그 다음 살균은 포비돈, 빨간액을 사용하세요. 알코올보다 훨씬 덜 아프고 살균 효과는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고를 바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후시딘과 마데카솔, 이 두 가지를 언제 써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후시딘은 방금 다쳤을 때 쓰는 연고예요.
항균 성분이 들어있고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성분이 있어요. 처음에 바르는 연고라고 기억하세요. 마데카솔은 상처가 어느 정도 암으로 가고 있을 때 쓰는 연고예요. 새살이 돋아나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새살 솔솔이라는 광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중에 바르는 연고예요. 연고를 바르실 때는 손가락으로 직접 바르지 마시고 멸균 면봉을 사용하세요.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상처를 덮어주는 겁니다. 일반 밴드도 괜찮지만 약국에서 메디폼이나 디오덤 같은 폼 제제를 구할 수 있으면 훨씬 좋아요. 이런 제제는 스펀지처럼 생겨서 진물과 피를 흡수하고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통증도 줄여줘요. 하루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 네 단계를 기억하세요. 물로 세척, 포비돈으로 살균, 연고 바르기, 처음엔 후시딘, 나중엔 마데카솔, 메디폼으로 덮기, 정말이에요. 자, 이제 흉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상처가 다 나았는데 흉터가 남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국에 가시면 흉터 연고들이 있는데 비싸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흉터 연고가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바른다고 흉터가 감쪽같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도예요. 그런데 흉터 연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싼 것이 있어요. 바로 선크림이에요. 자외선이 흉터에 닿으면 흉터가 진하게 착색되고 훨씬 오래 갑니다. 선크림을 흉터 위에 꼼꼼히 바르면 이 착색을 막을 수 있어요. 즉, 선크림이 최고의 흉터 방지제입니다. 비싼 흉터 연고를 살 여유가 없으시다면 대신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세요.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말이에요. 자, 언제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처치하셔도 되는 상처도 있지만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첫째, 상처가 크거나 깊어서 스스로 감당이 안 될 때, 봉합이 필요할 수 있어요. 둘째, 피가 10분 이상 멈추지 않을 때, 지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상처 주변이 빨갛게 퍼지거나 열이 나거나 부어오를 때, 감염 신호예요. 이순자 할머니처럼요. 넷째, 더럽거나 녹슨 물건에 다쳤을 때, 오염된 상처는 반드시 병원에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해요. 다섯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이나 다리에 생긴 상처라면 작아 보여도 꼭 병원에 가세요. 당뇨 환자의 발 상처는 집에서 관리하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오늘 배운 것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알코올 소독은 그만하세요. 포비돈 빨간 약을 쓰세요. 둘째, 처음에는 후시딘, 어느 정도 아물면 마데카솔. 셋째, 공기에 말리지 말고 메디폼으로 촉촉하게 덮어주세요. 넷째, 흉터 걱정되시면 비싼 연고보다 선크림이 먼저예요. 우리 세대는 아파도 참고 작은 거는 그냥 넘기고 사셨잖아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작은 상처도 제대로 관리하셔야 해요. 손주들이랑 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지금부터 내 몸을 좀 더 세심하게 돌봐주세요. 정말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에 상처 관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당뇨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